자,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클릭 한 번이면 뭐든 복사되는 세상이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의 예술가나 창작자들이 진짜 큰 고민에 빠졌어요. 바로 원본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있으면 그냥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잖아요. 그쵸? 자, 그럼 그 순간 그 이미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바로 그 핵심입니다. 와,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예전,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는요, 예술 작품의 가치는 딱 하나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그 희소성이요. 그런데 디지털 세상은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무한 복제가 기본이고 가치는 오히려 얼마나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또 뭘 만들고 얼마나 많이 연결되느냐에 따라 생겨납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모든 변화의 근원에는 바로 이 개념이 있습니다. 제로 한계 비용.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간단해요. 디지털 파일 하나 더 복사하는데 돈이 거의 그냥 영혼이 든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림 한 장 더 그리려면 물감이랑 캔버스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디지털 이미지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끝!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요. 바로 이게 기존의 모든 규칙을 무너뜨린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든지 복사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바로 밈 문화입니다. 우리가 밈을 볼 때 그냥 재밌는 짤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밈의 세계에서는요, 복사하고 막 바꾸는 게 그냥 허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핵심이고 존재 이유예요. 이건 뭐 저작권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언어가 탄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약속, 사회적인 룰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이에요. 가치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생각하면 막 복사하면 원본 가치가 떨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밈은 정반대예요. 복제품이 많아지고 여기저기 퍼져나갈수록, 즉 바이럴이 될수록 원본의 가치가 오히려 막 올라가요. 이거 기존의 경제학이나 저작권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죠. 완전 신기하죠? 자, 이렇게 밈이 판치는 어떻게 보면 무법지대 같은 디지털 세상에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세 가지 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법, 시장, 그리고 문화기관. 이 세 세력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했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법의 반격입니다. 이 리처드 프린스 사건이 아주 상징적인데요. 이 예술가가 뭘 했냐면요. 다른 사람들 인스타그램 사진을 그냥 스크린샷해서 거기에 자기 댓글 하나 달아놓고는 그걸 대형 캔버스 인쇄해서 수천만 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건 단순 복사가 아니라 내 코멘트를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든 변형적 이용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일종의 예술적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결과는 프린스의 패소였습니다. 법원은 댓글 하나 단 건 너무 작은 변화다. 이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거다라고 본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줬어요. 아,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특히 이걸로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저작권법이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법이 이렇게 안 돼라고 선을 긋자 이번엔 시장이 나섰습니다. 시장은 아주 기술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죠. 바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NFT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에다가 블록체인 기술로 이게 진짜 원본이고 이건 이 사람 소유임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디지털 등기부등본 같은 거죠. 사라져버린 희소성을 기술로 다시 만들어내려는 시도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NFT를 샀어요. 그럼 그 작품의 저작권까지 제가 갖게 되는 걸까요? 어떠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NFT를 소유한다는 건 대체 뭘 소유한다는 걸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NFT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NFT를 살 때 사는 건 그 이미지 파일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가리키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고유한 토큰, 즉 내가 이 작품의 공식적인 소유자다라는 증표를 사는 겁니다. 이미지 자체는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누구나 복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토큰은 오직 나만 갖는 거죠. 사람들은 바로 이 디지털 원본성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보세요. 2023년 한 해에만 NFT 시장 규모가 무려 240억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유권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법이 통제하려고 하고 시장은 기술로 소유권을 만들려고 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른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미술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었죠. 이들의 선택은 정반대였어요. 완전한 개방. 자신들이 가진 수십만 점의 작품 이미지를 그냥 공짜로 아무 조건 없이 다 풀어버린 겁니다. 와, 그 결과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미지를 다 풀어버렸더니 위키피디아 같은 곳에서 미술관의 작품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무려 385%나 늘었고요.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는 횟수도 69%나 증가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통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숫자로 똑똑히 보여준 거죠. 바로 이게 개방의 역선입니다. 이건 우리 거야 라고 꽁꽁 싸매는 대신 마음껏 쓰세요 라고 다 열어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 작품의 진짜 원본 이미지를 찾으려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결국 미술관의 권위와 브랜드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자, 이렇게 법, 시장, 문화기관의 서로 다른 시도들이 막 부딪히면서 지금은 어떤 현실적인 타협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규칙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건 바로 공유하되 돈도 벌자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전에 저작권이 절대 넘어오지 마 하고 막는 높은 벽돌담 같았다면 지금의 저작권은 지나가도 좋아 대신 통행료는 내고 가 하는 유연한 요금소에 가까워졌어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랑 싸우는 걸 포기하고 오히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똑똑하게 진화한 겁니다. 이런 요금소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튜브의 콘텐츠 ID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음악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이 쓰면 유튜브가 그걸 딱 찾아내서 저한테 알려줘요. 그럼 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거 썼네? 내려! 하고 차단할 수도 있고 얼마나 보나? 찍혀보자 하고 추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케이, 쓰는 건 좋은데 거기에 광고 붙여서 나온 수익 우리 나눠 갖자. 이렇게 수익 창출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럼 창작자들은 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놀랍게도 무려 90%가 수익 창출을 선택합니다. 막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창작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문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줄여서 CCL이라고 하죠. 이건 내 모든 권리를 주장할 거야가 아니라 몇 가지 조건만 지켜주면 내 작품 자유롭게 써도 괜찮아 라고 미리 허락해주는 일종의 약속이에요. 공유의 시대를 위한 법적인 도구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과연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그 정의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술사는 더 이상 걸작의 역사가 아니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다. 예술의 가치가 더 이상 박물관에 고이 모셔진 하나의 원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이미지가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변형되고 또 우리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예술이 되는 시대. 미술사는 이제 작품의 역사가 아니라 미디어의 역사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